심오한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1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경 먼저 오늘은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했는데 같은 내용인 게 뭐냐면은 일단은 많은 유저분들께서 저한테 요청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좀 방송 시간이 너무 길다. 정말 혼전도 설명 좋고 주요 마필 설명 다 좋은데 이게 현장에서도 봐야 되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좀 길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압축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게 정말 준비한 건 많은데 너무 불성의한 거 아니야? 짧게 하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은 고민스럽긴 한데 어차피 제가 이 부분은 방송이 좀 너무 길다라는 제가 생각도 꾸준히 했었기 때문에 한번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존도라든가 또는 믿을 수 있는 쪽 어떤 마필을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 또는 주목할 보병은 어떤 마필이냐 이런 마필들을 함께 다 설명드리고 간단하지만 그리고 저에 따른 강공략의 누림수 과연 그러면 어떤 마필 때문에 이 경주를 강공략 진행을 하느냐 숨기지 않고 오픈하면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달 안에 구독자분들 2,000분이 저에 따른 소소한 목표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열심히 준비했고요. 야간 경마 이제 마지막 경마 주간이고 마지막 경마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고 또는 오늘 특히나 이제 7경주에 또 대상경주가 펼쳐지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대상경주 임팩트 있게 적중을 했죠.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주력 공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복 1, 2, 3등을 확실하게 그야말로 3두의 마필 추천 지난주는 4두의 마필의 순서대로 거의 1, 2, 3, 4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또한 강공략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준비된 강공략 경주는 4경주, 5경주, 여기 7경주 대상경주죠. A급입니다. 첫 번째 A급이고 8경주, 오늘 메인은 제11경주입니다. 하이라이트 메인 제11경주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편성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고 최근에 변화를 조금씩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눈에 띕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번 경주는 9번 우승 콩코드와 7번 정성바이스를 인정을 합니다. 정성바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선행전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우승 콩코드는 현재 30주만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는 없네요. 그러니까는 공백 이전의 걸음을 100%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은 워낙 이 마필은 공백 이전에도 검증이 된 그런 전력이었고요. 중요한 거는 주임사 때 걸음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7번 마필의 능력의 믿음은 저는 강하게 가져갑니다. 7번 마필, 9번 마필 죄송합니다. 9번 마필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전력이 되고요. 7번 마필 입상두리는 나설 수 있는 마필이고 제가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은 6번 마필 일단은 직전에 딱 제가 복귀를 했을 때 제가 복귀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복귀를 해놓습니다. 거의 매주 전두수 다 복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필에 대한 특징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히어로라라는 일단은 직전의 시점부터 해가지고 변화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6번 마필 그리고 아치로켓도 마찬가지죠. 직전의 걸음이 한층 더 끈끈해진 걸음이었고 감야 이점이 이 마필은 상당히 유리했던 마필이었습니다. 또 김성현 교수의 안장 유리할 마필 여기에 2번 울트라이트 마찬가지로 직전에 내용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경주는 저는 일단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을 인정하고요. 9번 7번 축은 9번 놓습니다. 9번 인정. 그리고 7번 마필 가능권 유력하게 보고 3위권 도전에서는 2번, 5번, 6번 이 마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력들입니다. 편성이 약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9번, 7번 마필이 아주 이렇게 믿음이 안 갈 정도의 그런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인기 마필 간의 접전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어차피 제가 분석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압축해서 설명하는 것도 저에 따른 몫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런 반영을 하면서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2경주는 일단은 4두의 마필의 접전은 기대가 되고요. 근데 2경주는 축은 없습니다. 그 어떤 마필도 강하게 여러분들 믿고 가기에는 쉽지 않은 레이스입니다. 축부제의 혼전 경주다. 이렇게 인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어떤 마필들이 가능권이냐면은 먼저 말해 외곽에는 9번 마필 브리도 킹스타 마필이죠. 1억의 고가의 마필. 근데 이 마필이 항상 그렇죠.
어차피 동일한 기록이라면은 고가의 마필 쪽에 마음이 가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런데, 근데 냉정히 봤을 때는 9번 마필도 그렇게 뭐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만은 아니다. 기록만 놓고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게 또 창조의 기둥인데 직전에 같은 주간은 아니었습니다만 한 주 차이였죠.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창조의 기둥의 마필의 기록이 늦지가 않습니다. 9번 마필, 7번 마필 가능권이고요. 그리고 에클레오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전에 딱 100m 정도를 버티지를 못했는데 이 마필도 최근에 걸은 자체가 나쁘진 않고요. 기록도 역시 나쁘진 않죠. 1분 30초 4. 여기에 1번 금성 리비어 공백기회 직전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마찬가지로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1번, 5번, 7번, 9번의 경합이 예상이 되고 근데 이 경주는 축은 없다.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9번이 고가에 맞춰서 이 마필을 축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압축한다.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번 마필의 맹신은 좀 쉽진 않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노림수를 가져간다라면은 1번 금성리비어가 오늘 기습을 나설 수 있는 선행 찬스이기 때문에 또는 정도현 기수가 서울로 와가지고 그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33조 마방에 기승했을 때 나름대로 성적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만큼 33조 마방에서는 믿고 기승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1번 마필의 선행 가능성 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걸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축부제의 혼전인 건 맞고요. 절대 인기 마필 맹신은 어렵고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 4뒤입니다. 1번, 5번, 7번 여기에 9번 마필. 저는 그나마 노려본다면은 1번이 어차피 동등한 조건이라면은 또는 동등한 능력만으로 본다라면은 1번 마필의 여건이 일단은 좋다. 그래서 1번 마필 금성 리비어를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말 6등급 1300m에서 앞말가는 경량이고요. 자, 이 경주는 제가 축은 확실하게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방 주력까지 이거는 힘을 실어드립니다. 한방 주력까지. 3경주 현재 인기로 못 쓰는 마필 이제 이번 제라킨이 강력하게 인기로 모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이 마필도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이죠. 직전에 선행 버티기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이 머스킨 플라이너 마필이 잘 뛰었죠.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성적 내용 자체는 정말 좋았다.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믿고 할 수 있는 마필 이거는 뭐 믿어 심치 않습니다. 7번 핑크윈드 여러분들 놓고 하시면 됩니다. 핑크윈드 이 마필이 직전에 내측 선입 정말 잘 오다가 딱 방해를 받았던 게 이 제라킨 이 마필에 딱 걸리면서 마필이 그야말로 다리가 꿈뻑했습니다. 그때부터 확 탄력이 줄면서 그대로 뒤로 밀렸던 마필이 핑크윈드라는 마필. 이미 그 전 경주를 통해 가지고 그에 따른 능력 잠재력을 충분히 입증을 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이런 변수만 없었다라면은 7번은 그냥 축이다. 이번 경주 역시 믿을 수 있는 마필은 7번입니다. 핑크윈드를 강력하게 저는 놓게 됩니다. 핑크윈드. 여기 이제 누림수의 마필은 말이 10번인데 베아트리스라는 마필. 베아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점을 보냐면 이 마필은 1월 4일이었죠. 이 주임사 때. 그러니까는 이 마필이 휴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해 3월 달이었습니다. 8월 달에 이미 주로 그러니까는 정확하게는 이제 2월 달에 이 마필이 경주를 마지막으로 뛰었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경주 제외가 됐습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1년여 만에 정확하게 이제 11개월 만에 이 마필이 복귀전을 치렀는데 중요한 거는 공백기를 거치면서 걸음이 마필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귀전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적응에만 적용했던 모습이었고요. 거의 뭐 의지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 그리고 직전 경주 너무 외곽 전개 거리 손실이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10번 마필은 일단은 준비된 마필이고요. 마필은 힘이 차있는 그런 모습이고 직전의 내용 이 모습만 지켜본다면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할 마필은 10번 베아트리스 복병이자 누림수의 마필입니다. 그래서 10번 마필을 저는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겠고 이에 마필은 11번 레이디 푹스가 종반의 추입력이 직전에 추입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을 어떻게 복귀를 해놨냐면 추입이 무조건 통한다. 다음 경주에 물론 여건이 맞아야 되겠죠. 거리라든가 전개도 풀려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다. 11번 마필. 그리고 2회 마필 같은 경우에는 6번 마필 초강불패 직전의 성장세 여기에 2번
제라킨이 가능권인데 뭐 저는 안고 가는 정도로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3경주는 축은 인정합니다. 7번은 부동의 축, 강축이고요. 노림수는 10번입니다. 베아트리스. 여기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1번, 2번, 6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0번, 11번, 2번, 6번이 노림수의 마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 경주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강공략 경주고요. 자, 오픈합니다. 노림수의 마필 혼전이고, 자, 이거 얼핏 보면 현재 인기로 모을 수 있는 마필들 6번 라운더탑. 자, 라운더탑은 이미 현금에서는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라운더탑이 직전에도 제가 볼 때는 최선이었습니다. 문서 연기소 조금 부족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담 중량이었습니다. 부담 중량. 근데 이번 경주 직전 대비 또 0.5kg 늘어가지고 57kg의 부담 중량. 이 마필이 현재 인기를 주도하고 있고요. 뭐 나올대항 정도 딱 요 정도의 수준의 마필이고, 그리고 용암마랭고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직전에 부진했던 이유는 부담 중량. 또 0.5kg 늘었습니다. 여기에 라운더탑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면은 지난 11월 25일이었습니다. 이때 멋진 기록이라는 마필과 같은 경주를 치렀는데 1.5kg를 짊어지고 물론 라운더탑이 이기긴 했습니다만 거의 머리차 경쟁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2뒤의 마필이 무려 3.5kg의 부담량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6번 마필이 만약에 강하게 본다면은 5번 마필이 더욱더 여건 자체는 좋아졌죠. 이 마필도 최근 혼전된 모습입니다. 딱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저에 따른 누림수는 바로 이 외곽에 있는 갤럭시 삭스. 완벽하게 마필이 좋아졌습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는 갤럭시 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옥성 기수가 직전에 오랜만에 복귀를 했었죠. 오랜만에 복귀를 해가지고 기승을 했었는데, 뭐 이때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한번 타보는 수준이었다. 거의 최후미권 전개에서 종말에 올라오는 탄력감 자체가 엄청나게 걸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직전에는 이 마필이 훈련도 정말 거의 없었죠. 거의 정말 없었습니다. 주로 훈련이 거의 없었고, 마지막에 김옥성 기수가 딱 하루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기술을 했었는데, 이번 경주 정말 직전과는 180도 달라진 김옥성 기수가 전담을 해가지고 습보 훈련까지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습보 훈련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8번 갤럭시 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는 선행까지 나섰던 그런 순발력이었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준비 과정과 직전 경기의 이런 걸음의 여력이라든가 이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갤럭시 삭스는 무조건 이거는 강공이다. 김옥성 기수가 이제 오랜만에 복귀를 해서 김용곤 기수랑 함께 복귀를 했는데 당연하게 상금을 벌려고 출전하죠. 어떤 기수가 항상 그냥 뒤에 있다가 여력만 남기고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기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하게 프로기 때문에 목표는 우승이고 상금입니다. 그러면은 이 준비 과정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강공이다. 그러면 만약에 8번이 강공을 펼친다. 이번에 편성이 약하진 않습니다만 주요 마필의 부족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무조건 경쟁이 된다 봅니다. 자, 그래서 4경주의 저에 따른 누림수는 8번입니다. 갤럭시 삭스. 이 마필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 경주를 강공략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강공략의 누림수는 8번 갤럭시 삭스. 김옥성 기수의 준비 과정과 그에 따른 의지를 엿볼 수 있겠다. 플러스 알파로 마필의 능력도 믿음이 갈 정도의 직전의 걸음이 정말 좋았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4경주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이고 누림수는 8번 갤럭시 삭스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어지는 연이어 두 번째 강공략 경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누림새 마필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 인기 마필을 제가 항상 먼저 인기 마필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이 경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현재 이번 재축연하는 마필 그나마 현재 보여준 성적만 듣고 봤을 때는 이 마필의 걸음이 가장 좋죠. 왜냐면은 1300을 1분 22초대에 뛰었던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다습주로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주로로 본다면은 정상적인 주로라는 거는 젖어있지 않은 주로, 양호한 주로, 건조한 주로 한 1분 22초대 초반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기록은 나쁘지 않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공백기가 있는 마필. 근데 딱 이 정도의 수준이고 노열 베스트 인기 마필이죠. 딱 1분 22초대
최근에 뒷심은 조금씩 아쉬웠던 마필입니다. 뒷심. 그리고 말이 6번 탐라 최강자인데 탐라 최강자가 어떻게 보면 이 마필이 이전의 그런 성적과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진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4등, 5등 하려고 추천하는 마필은 없습니다. 우승을 목표로 했는데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탐라 최강자는 최근에 조금씩은 부족했다. 워낙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나마 인기만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딱 이 정도의 수준. 자, 그러면 현재 주요 인기 마필 여러분께 제가 다 설명드렸고요. 4번 마필도 마찬가지죠. 딱 1200 1분 16초 때 뛰는 마필, 5등급 검증 안 된 마필, 이런 마필이 현재 인기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에 따른 노림수는 어떤 마필이냐면은 바로 11번 마필, 매니스피어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의 노림수의 마필입니다. 매니스피어. 자, 여러분들 이 매니스피어가 성적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 마필은 이제 강급이 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사이즈는 4등급에서 뛰었던 마필인데 성적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는 이번에 5등급으로 강급이 됐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강급된 마필들은 웬만해서는 거의 부종이 57kg 정도를 답니다. 57kg. 근데 이번 경주 매니스피어는 강급된 마필치고는 부종이 55kg. 높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 마필의 부담력 놓고 본다면은 탐라 최강자의 마필보다도 부종이 좀 적습니다. 탐라 최강자보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매니스피어를 제가 왜 보냐면 성적이 안 좋아서 강급이 된 건 맞는데 최근에 이 마필의 기록 한번 볼까요? 4등급에 1300을 뛰었을 때 1분 22초대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매니스피어는 최근에 성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강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아주 회생 불가의 바닥의 성적은 아니었다. 이 정도의 기록과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한 수 아래의 상대와의 경기에서는 과연 이 마필이 안 될까? 저는 된다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꾸준하게 김태희 기수가 기승했었는데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또 한번 김동수 기수의 기승이다. 이거는 뭔가 마방에서 일단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볼만한 여건이다.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딸 노림수는 11번 매니스피어를 강력하게 노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은 주요 마필들의 그런 능력이 세지가 않다는 점이 관건, 그 포인트고, 그러면은 이런 여건이라면은 주목할 마필 11번이 이거는 무조건 경쟁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강공야의 누림수는 11번 매니스피어를 강하게 주목을 하면서 저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경마 준비된 두 번째 강공야 11번 매니스피어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스. 이 경주는 저는 강하게 3두의 마필을 노립니다. 3두의 마필. 아마도 이 선에서 저는 끝난다는 저는 확신이 있고요. 3두의 마필 주목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물론 이제 충분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경주가 될 수 있겠죠. 자, 노림수의 마필. 딱 요 마필들입니다. 외곽 게이트는 7번, 8번, 9번 마필. 그러니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산마 5등급의 소위 말해서 이제 보여준 걸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능력이라고 하죠. 능력만 놓고 본다면 엔트로피라는 마필이 가장 센 건 맞습니다. 자, 이 마필 인정해줘야 되고요. 왜냐면 최근에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죠. 자, 이 마필 능력 인정. 그리고 말이 8번 런던 빅토리인데 정말 이 런던 빅토리 여러분들 초반에 이 마필이 스타트가 선행까지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느린 마필이 아니고요. 근데 직전에 딱 뛰는데 저기 뒤에 있습니다. 저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말에 올라오는 탄력감, 제가 최근에 하위 등급의 본 추임력치고는 정말 가장 돋보였던 날라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런던 빅토리 이거는 뭐 복귀만 놓고 보면은 아마도 복귀를 안 해도 이 경주만 기억한다라면은 이 마필은 누구나 체크를 했던 마필입니다. 무조건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여기서 이제 말이 7번 맥스골드. 이전에 맥스골드는 어떤 마필이냐면은 순발력은 정말 좋죠. 엄청나게 약한 편성의 선행만 받아라. 그리고 버텨라. 그랬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이 맥스골드가 출발과 동시에 이 마필의 충돌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받지를 못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전개가 있죠. 이게 S1F 타임부터 해가지고 3코너, 4코너 지원F 타임인데 그랬던 마필인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편하게 선행을 나서지 못했지만은 걸음은 좋았다. 거의 입상 경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맥스골드나 마필은 다음에 만약에 선행을 나선다면 이 마필은 무조건 봐야 되는 마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경주는 뭐 다른 마필 다 차치하고 7번, 8번, 9번은 무조건 우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뭐냐면
7번이냐 8번이냐 9번이냐 이거 충마에 따른 고민은 일단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능력만 놓고 보면 9번이고요. 걸음의 변화만 놓고 보면 8번이고 정렬만 놓고 보면 7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서 한번 답을 찾도록 하겠고 어쨌든 간에 7번, 8번, 9번 이 3대의 마필을 저는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제가 눈에 띄는 마필은 많이 8번입니다. 런던 빅토리. 그만큼 초반에 느린 마필은 아니다. 직전에 너무너무 늦춤이 아쉽다. 8번, 7번, 9번 3대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강하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에서 끝난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문제 6경주. 그래서 8번, 7번, 9번이고 최종적인 충마 선정에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8번 마필의 비중을 저는 좀 더 높게 두면서 이 경주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는 3대의 마필 3파전으로 압축이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7경주입니다. YTN배 대상경주. 또 대상경주고, 자, 이번 경주 제가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강공략이자 첫 번째 A급 경주가 이 7경주입니다. 첫 번째 A급. 정말 제가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이 대상경주 성적이 정말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SBS 스포츠 스프린트였죠. 물론 이제 아주 순서대로는 아니었는데 이때 당시에 저에 따른 추천은 어떻게 됐냐면은 6번 마필 기본 진출해서 6번이 당시에 비인기마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는 확실한 게 이유를 설명드렸고요. 뭐 그에 따른 내용은 이 쇼츠에도 올려놨습니다. 이 현장 예상이었는데 확실하게 여러분께 추천해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떻게 제가 봤는지 왜 봤는지 참고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만큼 최근에는 이때도 제가 어마어마 놓고 썸신 로스트 주력의 벌마이스타 그러니까 이게 3복 한방이었죠. 여기에 세 번째 추천한 마필이 대한질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 추천해가지고 1, 2, 3, 4등을 다 맞춘 거죠. 이때 당시에. 자, 이거는 뭐 가해적인 얘기고 이 경주를 제가 A급으로 준비한 이유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마찬가지로 항상 대상 경주는 저는 3복까지는 무조건 저는 중점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3복까지는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여기에 헤럴드 경제배 때 뛰었던 글로벌히트, 너트플레이, 투혼의 반석, 치프인디, 스피디언, 크레이지캉, 심장의 고동, 뭐 별나라의 신사, 티즈바로우즈 다 이번에 다시 한번 대결을 펼치는 마필입니다. 크레이지 콘티 이런 마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편성에서는 역시 외곽에는 글로벌히트는 마필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은 없다. 글로벌히트. 그리고 직전에 준우승했던 마필 이때 당시에 너트플레이가 준우승했고요. 저도 이 경주도 또 1, 2, 3등 다 맞췄던 걸로 경주였는데 너트플레이 준우승에 투혼의 반석 3등에 치프인디가 깜짝 4등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거 다시 띄워도 글로벌히트 너트플레이의 우승 경쟁 그 우승에는 글로벌히트나 마필이 가장 유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동일하게 이번 경주 역시 2000m 레이스가 되고요. 자, 그런데 이 경주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3위권 경쟁이 일단은 변수다. 그 중심에 있는 마필. 최근에 여러분들 걸음의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 두 마리인데 그 마필들이 볼트맨과 정문코빗입니다. 그러니까 이외 마필들은 뭐 이미 다 능력 나왔죠. 이미 평가도 다 되는 마필들이고요. 근데 1번과 2번이 특히 2번은 현재 1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는 마필이고 1번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공비기회 2번의 경기를 치렀는데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걸음도 좋고요. 그러면 이 마필들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게 1번 마필은 내용은 정말 좋았지만 최근에 2번의 경기의 편성이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은 조금은 저평가를 하고요. 저에 따른 누림수는 바로 이 정문코빗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마필 여러분들 2등급, 1등급 상당히 큰 차이죠. 1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문코빗을 제가 딱 이렇게 지켜보면은 이거는 뭔가 확실하게 정말 변화가 왔다. 그냥 단순하게 4연승이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마필이 좋습니다. 저는 이 마필을 1등급의 경주 경험은 없지만은 이거는 아마도 뛰어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에 따른 공략의 키를 이루는 마필이 바로 2번입니다. 정문코빗. 이 마필을 저는 강하게 주목을 합니다. 우리 이제 2회 마필 같은 경우에는 역시 7번 마필 투혼의 반성인데 제가 또 2번 마필을 보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은 2번 마필이 7번과 동일 마방의 마필이죠.
동일 마방의 마필입니다. 그런데 투혼의 반석이 기존에 서수원 교수가 꾸준하게 기선했었는데 이번에는 뜬금없이 최상현 교수의 안전교체. 뜬금없이. 그리고 최근에 투혼의 반석은 지난해 9월달이었죠. 이때 당시에 정도현 교수가 기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현 교수는 현재 2번 마필 쪽에 기선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31조 소속의 마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만큼은 제가 직전에는 투혼의 반석, 글로벌 히트, 너트 플레이 깔끔하게 이렇게 출연됐는데 이번 경주만큼은 투혼의 반석보다는 정문코빗이다. 이 마필을 저는 주목을 하고요. 자, 물론 7번 마필을 아예 뺀다는 건 아닙니다. 가능권이고 그 다음에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 바로 이 치프인디. 스피드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조건 한계를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그래서 이 7경주를 제가 A급으로 준비한 이유가 저는 그냥 한방 주력은 당연한 거고 이거는 3복 3쌍까지 한번 욕심을 또 한번 내봐야 되겠다. 최근에 대상 경기에 그런 상세를 한번 이어가 봐야 되겠다. 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셔도 좋습니다. 뭐 그만큼 최근에 대상 경기의 상승세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경주 역시 그냥 뭐 복승식 쌍승식 적중이 아니라 3복 3쌍까지 한번 임팩트 결혼께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꼭 적중할 수 있는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중심에는 글로벌 히트 그리고 너트 플레이 여기에 정문코빗 이 마필. 자, 물론 이제 2회 마필은 투혼의 반석이라든가 11번 치프인디도 직전에 변화를 보였죠. 자, 이 마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적의 조합으로 추천 공략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강공략 첫 번째 A급 경주 준비를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이 경주. 자, 제가 이것도 연타로 이제 네 번째 강공략 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경주는 저는 중배당 봅니다. 현재 출전 두수도 조촐하게 8마리고요. 근데 인기 순위만 지켜보더라도 크게 변수는 없는 그런 병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편성에서는. 자, 그 중심에는 이제 어떤 마필이 있냐면은 바로 이 세강 파이터입니다. 세강 파이터. 물론 이제 이 세강 파이터가 지난해 주요 대상 경기에 출전 경험이 또 있고요. 그리고 브리더스컵 대상 경기에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의 잠재력 능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 과연 이 세강 파이터는 마필이 무려 57kg를 짊어지고 인기순위 1위 마필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쪽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 여러분들 지난 2월 24일이었죠. 52.5kg 동일하게 부중을 짊어졌던 정호 포에버는 마필한테 이 마필이 졌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정호 포에버가 강력한 인기 마필이냐? 한 인기 순위 한 3위 정도 되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인기 순위 1위입니다. 그리고 비록 직전에 5마 신차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컴플리트 드림 마필 직전에는 부중 차이가 그러니까 1.5kg였는데 이번에는 무려 5kg 차이가 난다. 과연 이 마필이 장담할 수 있겠느냐?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믿음이 떨어집니다. 6번 마필. 자, 그래서 제가 노리는 마필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마필이냐면 두 마리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추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로 1번 글로벌 매니 그리고 3번 컴플리트 드림. 이 3번 마필은 직전에 이게 내용이 좋았던 게 물론 이제 컴플리트 드림 같은 경우는 이제 점차적으로 힘이 차고 있는 그런 남반구의 외산 마필이고요. 뭐 뉴질랜드산 마필이 너무너무 못 뛰죠. 근데 이 마필은 최근에 변화를 서서히 보이고 있고요. 직전 경주는 이 마필이 선행 전개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선의 전개를 펼쳤는데 경합이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종반에 역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역전을 당한 시점에서 선행형 마필들은 걸음이 확연하게 무뎌지기 마련인데 이 마필의 걸음은 그다지 크게 걸음에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 경주에서 선행의 찬스를 맞이했고요. 만약에 또 선행을 받는다? 주요 마필들의 부중, 소위 말해서 이제 정우포에버라든가 세간 파이로터라든가 스카이 함성이라든가 럭키 파티 이런 마필들이 부중이 늘었기 때문에 컴플리트 드림이 만약에 앞선을 장악을 한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아주 그야말로 충분해 보입니다. 첫 번째 노림수의 마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매니. 와, 이거 최근에 이렇게 복귀로 보면은 추임력은 그야말로 발군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마필이 5등급에서 이제 승급하는 마필인데 4등급의 경험은 없긴 합니다만 최근에 그런 추임력과 이 정도의 부중이라면 또는 거리가 1800이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가능권해 주셨겠다. 근데 이게 좀 약간이 상반되는 게 3번은 선행용 마필
그리고 1번은 추이평 마필. 아마도 저에 따른 선택은 현장 주로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겠죠. 자,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네 번째 강공량이고요. 절대 조촐한 편성에 인기 마필 쉽게 끝날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노림수는 3번, 1번. 축에 따른 고민을 하겠고요. 근데 이 뒤에 마필 중에 한 마리는 저는 무조건 놓고 때리면서 공략을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 자,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네 번째 강공량이고 중심에는 3번 컴플리트 드림, 여기에 1번 글로벌 매니 노림수를 강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도 총 10뒤의 마필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경주는 그냥 인기마 접전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조금은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인정하는 마필은 말이 4번 영원 파이터, 그리고 외곽에 있는 8번 스피드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시면은 스피드원도 직전되면서 현재 부담 중량이 5kg 늘었고요. 여기에 영원 파이터나 마필도 무려 3.5kg 늘면서 58을 집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앞선의 8경주에서는 부중이 높은 마필 불안하다고 말을 했으면서 왜 이번 경주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냐? 자, 그것도 상대 마필의 편성을 봐서 이 마필들을 평가할 뿐이지 무조건 부중이 높다 해가지고 이 마필들을 안돼, 배제, 삭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영원 파이터의 능력에 또는 이 편성에, 외곽에는 스피드원의 능력에, 이 편성에 감안해 봤을 때 57, 58을 집어졌지만은 저는 이거는 무조건 경쟁이 된다 봅니다. 한 수위, 두 수위로 봅니다. 그래서 부중은 높지만은 4번, 8번의 입상 가능성을 저는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요. 유리하게 이제 상대 마필을 꼽는다면 바로 이 9번 스파크 썬더라 마필인데, 물론 이제 공백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직전의 걸음이라든가 이 마필의 잠재력, 상당히 저는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부중의 2점까지.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상대할 수 있는 마필, 경쟁 마필은 9번 스파크 썬더다.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의 마필은 크게 눈에 띄는 마필은 없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직전에 누렸던 마필이 말이 오키드 벨리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분명히 이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3월 9일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약했던 말물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직전에 누렸었는데, 어차피 이 마필은 제가 일단 현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키드 벨리. 자, 결론적으로 이제 9경주 같은 경우에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저는 인정이 되고요. 4번, 8번. 뭐, 좀 더 평가를 한다면 우연순위 나눈다면은 8번이 그나마 좀 더 앞서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9번 스파크 썬더. 딱 인기 마필 3뒤 마필을 추천드립니다. 8번, 4번 그리고 9번 스파크 썬더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이 경주가 이제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강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강축. 믿고 할 수 있는 경주. 자, 바로 2번 참 좋은 친구입니다. 뭐 크게 변수는 없고요. 자, 이 참 좋은 친구가 지난 2월달에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직전에 승급전에 3등을 했는데, 자, 이 내용 자체가 이게 정말 좋았던 게, 직전에 이 마필은 어떤 전개였냐면은 초반에 일찌감치 선행권에 붙습니다. 그리고 순위가 쭉 밀려버립니다. 제일 답답하죠. 이런 전개가 제일 답답합니다. 그런데 종반의 걸음이 또 월등하게 추임력이 나와줍니다. 자, 물론 이제 직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전개가 내 측에 아주 최적의 전개는 아니었습니다만, 일단은 뭐 그런 전개가 좀 아쉬웠다. 초반에 그대로 순위를 유지하면서 붙어줬다면 경쟁이 좀 더 됐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3위의 성적은 너무너무 아쉬웠던 마필이 참 좋은 친구나 마필이고, 최근의 모습을 지켜보면은 CC형 기수보다는 이제 헤리카심 기수가 정말 잘 타고 있죠. 자, 이 편성이라면 2번 마필 일단은 믿고 갑니다. 참 좋은 친구, 강력한 축 인정하고요. 자, 외곽에는 말이 9번 스터닝 스카이너 마필인데 최근에 상승세의 모습이죠. 직전에 이 마필 5등급 약편성이 냈는데 한 수 위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이번에 승급전. 직전에 부중도 높았습니다. 56.5kg 부담 중량. 충분히 입상 도전 기대가 되고요. 9번 마필. 그리고 이의 마필 중에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 딱 두 마리인데, 바리 6번 거미블루, 그리고 4번 세인트루카. 그러니까는 이 거미블루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약간의 슬럼프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능력은 있는 마필이죠. 근데 직전에 그에 따른 호전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승급전의 감량 이점이라면은 절대 뺄 수는 없고요. 여기에 포인트는 말이 4번 세인트 루카라는 마필. 제가 이 마필은 직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5등급에서는 절대적인 강자급이다. 바닥을 치고 있긴 합니다만 이 마필은 절대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 했던 마필이 세인트 루카고요. 근데 직전에 아쉽게도 3위권에 기록을 하면서 걸음 다 보여주고 승급한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승급전에 상대는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감량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호전된 모습의 세인트 루카라면은 이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직전에 기록도 좋았었고요. 그래서 세인트 루카는 이번 경주에 필히 주목할 수 있는 복병마로 주목할 마필이 4번 세인트 루카입니다. 그래서 10경주는 축을 인정합니다. 참 좋은 친구는 강축 인정합니다. 강축이고요. 유력한 주력은 9번 스터링 스카이.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거미블루 세인트 루카. 자, 이렇게 간명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2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9번 그리고 6번 4번 저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10경주입니다. 11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제가 준비한 A급 메인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정말 7경주에 A급 진행하고요. 대상 경주죠. 그리고 11경주에 메인으로 자신있게 배당을 노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강공략 경주. 하이라이트 메인입니다. 자, 이거 엄청난 혼전이고요. 주요 마필들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캡틴 372, 마이웨이, 강한킬, 썬더드림 이런 마필들인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으로 보면 캡틴 372는 정말 빠르죠. 1200은 이 마필은 정말 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1월 21일 날 이 마필이 4등급에서 3등을 하고 승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급전에 우승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57을 짊어졌을 때는 이 마필이 3등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 이 마필이 빠르긴 합니다만 선행 100% 장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은 외곽에 있는 이스점프라는 마필이 선행 아니면 답이 또 없기 때문에 이 마필 무조건 때리고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1번 마필은 전개상의 경합은 불가피해 보이고 두 번째는 4등급에서 시원에 우승을 했다가 왜 3등을 했느냐? 부중이었죠. 이번에 또 우승했다가 부중이 또 56kg가 늘었습니다. 선행 장담할 수 없겠고 부중 늘었다? 그에 따른 고민이 필요한 마필이 1번 마필. 3번 마필은 2월 24일날 내용이 정말 좋았었죠. 근데 직전에 부진?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게 거리 때문에 그랬느냐 아니면은 과연 3등급의 강한 상대 때문이었느냐. 제가 볼 때는 아마도 3등급의 편성이 좀 강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리를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검증은 필요한 마필. 여기에 썬더드림 같은 경우 이미 능력도 검증이 됐고 잠재력도 있는 마필인데 승급전에 승급전입니다. 게다가 공비기가 좀 있고요. 24주. 그래서 저는 모든 거를 정리해봤을 때 이번 경주에 더했다는 노림수의 마필은 8번 원더풀리크입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이 마필의 경주를 딱 보면은 도저히 이 마필은 보기가 어렵죠. 왜? 거의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앞선에 붙다가 중반에 뒷심 부족을 보였던 마필. 그리고 공비기 위에 나왔던 마필. 자, 이게 이제 경마의 그런 어떻게 보면 오류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 마필의 능력을 과연 이 경주 성적만 놓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마필이 뛰었던 거리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점은 뭐냐면 원더프리크란 마필은 11전에 3승 준우승 2회인데 4세 마필 한 말. 지난해 3세 당시에 경기도지사배라든가 주요 암말 대상 경기 이 마필은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좋은 마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진한 건 맞습니다. 공백기를 거치면서 이 마필이 부진한 건 맞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전의 스타트 능력은 여전히 좋습니다. 단 거리 부담 때문에 이 마필이 조금씩 아쉬움을 남겼던 모습. 그런데 이번 경주의 거리는 1200m 레이스다. 제가 볼 땐 이스챔프라는 마필 그리고 캡틴 372 빠르긴 합니다만 원더풀 리크라는 마필이 선입권에만 딱 장착을 하면 또는 자리를 선점한다면은 52kg의 부담 중량에 이 마필의 능력이라면 저는 이거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 마필도 최근에 성적이 부진해가지고 거의 안 팔릴 텐데 거리, 잠재력, 능력, 이 마필의 그동안의 행복 이 과정을 놓고 봤을 때 부담 중량까지 무조건 제가 볼 때는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좀 더 과감하게 A급 메인 하이라이트를 준비한 게 바로 이 8번 원더풀 리크에 따른
노림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A급 하이라이트 경주가 되겠고요. 그 중심에는 노림수의 마필 바로 8번 원더풀 이크를 강하게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A급 및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졌나요? 뭐 나름대로로서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조금 많이 단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림 수 있는 마필 함께 오픈을 하는데 이 마필을 왜 노리는지, 그러면 또 주요 인기 마필들 왜 안 되는지를 또 간단하게나마 또 설명드리려면은 이게 또 시간이 또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짧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양질의 예상의 그런 방송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야광경마 마지막 경주까지 1호 경마까지 분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게 야광경마 이게 은근히 또 피곤합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게 야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피곤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그런 제가 설명이 조금은 빨리 진행했기 때문에 모든 마필을 설명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 뭐 이 마필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는 어떻게 보냐? 이렇게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성실성 있고 저에 따른 의견을 한번 게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번쯤 구독, 좋아요,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 6월달 안에 2,000번 목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주간경마 전환이 되고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